안녕하십니까. 2024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제18회차 가세가액 공제의 강의를 맡은 저는 재정회계법인의 손채은 회계사라고 합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인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에 대해서 오늘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과금인데요. 핵심을 보시면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소득세, 재산세 등은 공제 가능한 대표적인 공과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일이 6월 1일 이전에 발생된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 시점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서 다 공제가 되는데요. 반면에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사망이 6월 1일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세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6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앞선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사망 시점까지 발생한 공과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전체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례비용인데요. 여기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례비용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묘지 구입,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재반 비용까지 합하여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례 비용으로 4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500만 원으로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500만 원으로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2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치면 10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장례 비용으로 발생되었다면 그 발생 비용을 그대로 공제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봉안시설, 납골당 같은 게 있겠죠?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500만 원으로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골당에 피상속인을 모시게 된다면 장례비용 1000만 원과 봉안시설 500만 원을 합쳐서 1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채무가 있는데요. 실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채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채무이고 두 번째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카드 채무입니다.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제받아가지고 상속세를 크게 줄이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란 무엇이냐? 이미 공제를 받은 이후에 이 채무가 실제로 상속인에게 왔고 상속인의 그
상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인께서 이 채무를 내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융증빙 이자 지급 사실을 준비하셔서 소명 요청이 올 경우 반드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원비 카드 채무입니다. 피상속인이 병원비는 사망 후에 지불해서 채무로 인정을 받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를 사망 시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망 이후에 이렇게 카드 대금이 지불하는 건 괜찮은데요. 사망 전에 카드 사용을 해야 카드사에 대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이전에 카드 사용을 하셔서 채무로 인정을 받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드 이외에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하게 된다면 반드시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불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상속인의 계좌에서 지불한 건에 대해서 이것은 상속인에게 돈을 빌린 채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인 간의 이런 채권 채무는 소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유념하셔서 꼭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불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상속인 명의 차입금이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부친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은 현재 부친이 되겠죠. 건물 공사 자금이 필요해서 차입금의 명의는 모친이 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실질 차주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되겠는데요. 해당 차입금은 모친 명의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친의 차입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제 상속인들은 실질적인 차주가 아버지임을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차입금 명의는 모친이지만 차입금이 공사대금으로 명백하게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 케이스인데요. 부친이 모친 명의로 7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7억은 모친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부친의 통장으로 우선 입금이 되었고 나머지는 부친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이 담보 역시 부친의 부동산이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또한 아버지께서 부담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주가 아버지임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아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